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구글 사이트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시간에 했던 실제 요구를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복습을 하면 옆에 있는 텍스트 상자나 이미지나 삽입 또는 뭐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테마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테마는 뭐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색깔 바꿀 수 있고, 글꼴 스타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여긴 텍스트가 들어갔고, 이미지 이미지는 그 각자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거 하셔도 되고, 그리고 픽사베이 들어가셔가지고 혹시 관련된 무료 이미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음악, 내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해가지고 샘플로 만들어 봤으니까 유튜브 관련된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은 그 음악과 대략적인 그냥 멘트 정도로 했는데, 이게 목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고 텍스트 그 내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얘는 이미지고 얘는 어떤 거에 대한 그 일종의 매거진 같은 느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여기서 목차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목차 있죠. 목차를 누르면, 자, 얘가 자동으로 이 목차의 기준은 지금 여기 보시면 신나는 음악 스타트 이게 타이틀이고요. 그다음에 당신은 주인공이신가요? 심쿵할 때 이거를 끌고 와서 여기 이제 목차가 되었는데, 그 결과 보고서나 또는 매거진이나 아니면 어떤 형식적인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여기에 번호를 달면 되겠죠. 뭐 1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텍스트가 더 들어가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목차도 내가 따로 여기다 기재를 안 해도 자동으로 가져온다. 근데 이것도 일단은 저희는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려드렸고 일단 삭제를 할게요. 그래서 목차는 삭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고 게시 부분은 제가 이걸 게시하게 되면 벌써 이거는 저희가 한번 게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네요. 이건 제가 따로 추가되어서 변경된 거라. 그럼 이걸 삭제를 할게요. 그럼 이걸 설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아까는 우리가 이 한 페이지 정도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페이지를 추가가 가능합니다. 페이지 추가가 어떻게 가능하느냐?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지가 있고 여기 버튼이 있죠. 그 새 페이지를 할 거냐? 오케이, 새 페이지를 갈 거야. 그래서 제가 뭐로 추가했냐면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란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식으로 완료. 그러면 여기는 홈,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책들,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의 만약에 사이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홈에는 뭐 가족 전체 사진, 그 다음에 페이지 하나 더 만들어서 우리 아이 사진, 그 다음에 또 페이지 하나 더 만들어서 뭐 부모님 사진 이런 것들을 모아두는 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1페이지 페이지별로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뭐 무슨 프로젝트다 또는 어떤 그 리포터인데 파트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파트를 페이지로 나눠 가지고 요거 요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다른 사용자랑 공유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유를 하게 되면 이 페이지는 너가 좀 정리를 해라, 이 페이지는 너가 정리를 하면 좋겠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그 간단한 홈페이지 느낌인데, 그러면 한 페이지면 되느냐, 이게 아니었던 거죠. 페이지는 여러 장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추가해가지고 계속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으로 다시 와서 이거를 게시를 하면
초과된 사항에 대해서 그걸 게시를 하겠다. 이거 초과된 걸로. 아까 우리가 게시할 때 그걸 했었잖아요. 그럼 이 뮤직 88888로 해서 링크 복사해서 타고 들어가면 미리 보기가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미리 보기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못 찾겠네요. 그럼 링크를 복사하고 여기 있네요. 미리 보기. 코앞에 놔두고. 자, 이게 링크 타고 들어갔을 때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는 우리가 이걸 제작하는 화면이었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전체 사이트가.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조이 뮤직 나오고, 자 여기 홈은 지금 이런 것들 저희가 애초에 만들었던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책들 넘어가면 또 여기에 만약에 넣었다면, 지금은 샘플링이라 제가 다 안 넣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책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나오고, 그리고 아까 그 링크를 그냥 이걸 다 지우고 그 링크를 복사를 해가지고 누르면 네,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전체 공유를 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 그러니까 내가 만든 또는 우리 팀이 만든 또는 우리 가족이 만든 사이트를 공유하고 공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제작 그 모드로 와가지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구글 사이트 좀 한 다음에 저희가 그 뒷부분만 일단은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여기서 제공해 주는 걸 쓰시면 되고, 나만의 지금 정말 이제 회사다, 개별 회사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홈페이지가 있으면 좋겠어 하면 이걸 만든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설정 가셔가지고 커스텀 도메인 누르고 여기서 설정 시작하고, 자기가 도메인을 사야 돼요. 도메인 딴 거를 여기에 해서 맞춰가지고 그 도메인으로 클릭을 하면 구글 사이트를 이용한 그 웹사이트가 나와서 그게 그 회사의 홈페이지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링크나 이런 것들도 많이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설문도 가능해요. 설문은 저번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이쯤 가다가 여기 설문 넣고 싶어, 예를 들어. 그럼 설문도 우리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했잖아요. 그래서 행사 참여를 넣겠어. 그래서 이걸 삽입하겠어. 그러면 웹페이지에 그냥 설문이 바로 들어가져요. 네. 그럼 나의 웹페이지에 이걸 만약에 뿌리거나 또는 행사를 아예 설문 안에도 이미지를 넣을 수 있고 영상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거긴 한데, 이 행사나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걸 카탈로그 형태나 팜플렛 형태로 만들고 이 행사에서는 무엇을 합니다. 행사 일부에는 뭐 하고, 이 내용이 더 많다. 참여 여부보다. 그러면 사이트를 만들어도 되겠죠. 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설문 부분을 넣어가지고 설문에서 클릭해서 참여 여부를 알 수도 있는. 그러니까 설문이 메인이 되어서 이미지나 다른 정보들 넣어도 되고, 사이트가 메인이 되어서 설문을 집어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융복합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워크스페이스의 장점을 다시 계속 반복드리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상호
용복합해가지고 융합해서 활용할 수 있다. 그건 이제 그럼 그 정답이 있느냐? 아니 정답은 없죠. 자기가 난 사이트로 해가지고 설문 넣는 게 좋은 것 같아.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설문이니까 간단하게 설문만 링크만 따가지고 QR로 보내든 아니면 링크로 보내서 취합해가지고 하는 게 좋아. 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뭐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것도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캘린더도 넣을 수 있고요. 이 만약에 뭐 학원이다. 그럼 이 학원과 관련된 이 사이트를 만들고 그 학원의 전체 일정에 대한 캘린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캘린더를 이 사이트 안에 넣어버리는 거죠. 원래 기본적으로 만약에 웹페이지를 만들면은 그런 캘린더나 이런 것들을 넣는 게 보통의 사람들은 하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분들이 그 모듈을 쓰든 아니면 그걸 자체 제작해서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구글이 제공하는 그냥 사이트를 쓰면서도 구글에서 또 쓰는 뭐 유튜브 영상, 캘린더, 지도, 문서, 그다음에 설문, 차트 이런 것들을 다 어, 간편하게 쓸 수 있다. 물론 처음에는 이걸 이제 어떻게 조작하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지만 상당히 수월한 편이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게다가 페이지도 여러 개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죠. 그래서 반복드립니다만 이 사이트는 한 번 정도는 꼭 어떤 형태로든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게 개인적이든 아니면 뭐 업무적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 누군가가 리포터를 내라고 했는데 그 리포터가 정형화된 양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리포터를 짜집게 해가지고 이 사이트에 옮겨와 가지고 보조 도구로 주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행정적으로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근무하신 분들은 야 그거 해가지고 좀 보내줘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내용을 모아가지고 이 사이트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사이트에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기존의 자료가 있는 가정하에 그럼 그 자료를 배치만 시키면 그 결과 보고서가 사이트로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여되는 비용 에너지보다 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괜찮은데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조금 더 보완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퀴즈는 하시면 되고 이제 팁이 있습니다. 그 메모 한번 살펴볼게요. 메모는 제가 이제 구글 잘 그렇게 활용 안 할 때 지메일 정도만 있을 때 어, 제가 핸드폰에 있는 기본 메모장을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 메모장은 쓰는 분도 있고 안 쓰는 분도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이동하다가 저도 이제 펜으로 노트에 쓰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꼭 다 메모장을 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펜으로 쓰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버스에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동하는데 근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또 뭔가 약간 잠깐 기록을 해야 돼. 진짜 메모 말 그대로 메모장이죠. 그럴 때 이제 열어서 메모장을 쓰면 된다. 핸드폰을 주로 썼는데 이제 그게 어려운 점이 뭐가 있었냐면 메모를 쓰고 저는 이제 그게 아이디어 관련된 거나 뭐 이런 게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뭐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쳤는데 그것들을 그냥 메모장에 적어두고 까먹기 일쑤였기 때문에 따로 모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메모장에 있는 거를 나중에 보고 다시 워드로 타이핑을 해서 따로 보관을 했죠. 이제 그걸 지켜보던 아주 뭐 저보다 좀 그 스마트한 친구가 구글 메모장을 쓰시면 그게 메모되는 순간에 자동으로 PC 베이스에서 저장이 되고 거기서 쉽게 확인이 가능해서 그렇게 옮기는 작업을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제가 그래 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 말을 듣고 구글 메모장을 이제 핸드폰에 설치를 했죠.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그 어플리케이션의 하나인지는 모르고 그때 이후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제 핸드폰에 보면 메모장이 맨 앞에 나와 있고요. 메모장은 딱히 뭐 엄청난 그 설명 드릴 건 없는데 취지나 이제 활용 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쓰지만 또 메모장을 뭐 안 쓰셔도 되고 또는 다양한 자기 편한 형태로 쓰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간혹 이렇게 진짜 메모하는 거가 필요한 일을 하시거나 또는 그런 게
어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살펴볼게요. 그럼 메모는 어딨냐? 메모는 점 3개를 누르고 이게 점 9개잖아요. 이게 네이버에도 있길래 제가 눌러봤는데 네, 조금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그건 당연한 건데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글 킵이 있습니다. 자, 킵이 있고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메모 작성해서 메모 작성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제가 어 영화 제목이 영화 보고 싶은 영화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뭐 소울이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했다고 치죠. 했다고 쳤을 때 요 버튼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메모를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메모가 보관되는데 제가 보시면 제 걸 간단히 보여드리면 뭐 조이소트가 있고 자유노트가 있고 관심 가는 책 같은 게 있고 뭐 놀이 대상 뭐 기분 좋은 생각 북클럽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고정을 시키면 핸드폰의 앞부분에 고정이 돼요. 고정을 안 시키면 그 메모를 다시 검색하거나 해서 다시 찾아야 돼요. 이 밑에 이제 기타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어, 고정 안 된 애들이에요. 여기 고정 그냥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 정도만 잘 아시면 돼요. 메모를 고정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꾸준히 해서 거기 그 위치에 놔두고 그리고 메모 어디 갔지? 막 그렇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잘 모르니까 메모를 뭔가 급하게 해서 근데 카테고리가 뭐 예를 들면 관심 가는 책이 아니야. 관심 가는 책이 아니어서 그냥 딴 데다 대충 이렇게 방금처럼 제목 쓰고 내용을 썼어요. 썼는데 그 메모가 어디 간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제대로 검색해 보면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어, 특정 화면에 또는 좀 상단에 위치시키고 싶다 하면 이 핀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런 메모가 이제 되는 거고 핀 버튼 클릭. 네. 그리고 이 기능까지는 저는 잘 안 쓰는데 그 컨셉이 이제 그 상호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우리가 상호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다음에 협업이 강력한데 사용자는 또 이것도 공유할 수 있어요. 공동 작업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공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킵도 공유되죠, 칼렌더 공유되죠, 심지어 사이트 만든 것도 공유되죠. 그다음에 나중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드는 것도 공유되고요. 공유 안 되는 게 거의 다 돼요. 개인적인 메일이나 이런 거 빼고는 그것도 맘만 먹으면 공유할 수 있고요. 그 드라이브도 공유되죠. 그러니까 이 메모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팀 또는 뭐 팀플을 한다. 근데 간단한 아이디어를 우리 공유해보자 해가지고 초대만 하면 이 메모장을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이 메모를 칠 수 있는 거죠. 물론 따로 드라이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같이 해도 되지만 메모장마저도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 여기에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 사례는 저는 이제 메모장을 크게 두 부류 정도로 쓰는데요. 하나는 제가 이제 매일 조금씩 쓰는 글이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쓰는 글이 이제 다른 그 SNS 쪽에 올리는 게 있는데 그걸 따로 모아놔요. 메모장에 따로 또 글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매일 되도록이면 매일매일 조금씩 쓰는 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메모장에 쓰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같은 것들 아이디어나 뭐 저 책 읽으면 좋겠어 하면 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메모장에 쓰고 그걸 고정해 놓고 활용하고요. 그리고 메모장이 용량이 끊임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쓰다 보면 이제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기분 좋은 생각이 2-2-3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쭉 조금씩 썼는데 이게 그럼 이게 뭐 있는지 봅시다. 메모가 없다 하네요. 여기 있네요. 라벨 붙였는데 네. 자 이걸 꾸준히 썼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계속 쓰다가 이게 닫히면 용량이 적당히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예. 닫히면 다른 걸로 넘어가고. 근데 요게 또 좋은 점은 이게 지금은 이거 메모장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스마트폰으로 작성을 해도 여기로 바로 넘어와지고 여기서 작성해도 스마트폰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건 이제 너무 당연시되었고 그게 아니고 이걸 문서로 볼 수 있어요. 더보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구글 닥스로 복사. 예. 그러니까 얘를 메모장은 사실은 워드나 한글에 옮겨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옮길 때 항상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물론 워드나 한글은 아니지만 닥스로 넘긴 다음에 닥스에서 또 이제 그냥 워드로 옮겨버리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모아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내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전체 정리를 할 때 메모장에 일단 옮겨놓고 이걸 나중에 한 번에 우리가 문서 파일로 옮길 수 있구나. 이게 너무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모에서는 크게 그 두 가지 정도. 첫째는 고정을 시키면 된다. 그리고 둘째는 이게 나중에 문서로 내가 출력하거나 문서로 복사해가지고 뽑아낼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또 저희가 처음에 느꼈던 가장 좋았던 점은 핸드폰에서 또는 스마트 디바이스들 뭐 태블릿이나 이런 것에서 메모를 하고 나서 그걸 까먹고 있어도 자동으로 PC 베이스의 어느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네. 그 정도. 이게 또 일정하고도 이렇게 엮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알림이라는 것도 있고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직 활용을 안 했고요. 왜냐면 캘린더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캘린더 쓰기도 바쁘거든요. 구글의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들은 하나의 기능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조금 더 펼치면 다른 기능까지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를 메인으로 가느냐는 사실은 그 사람 취향에 따라 다른 거죠. 예. 제가 일단은 그 워크스페이스를 하고 있지만 난 구글이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다른 것들 그 네이버도 메모가 있거든요. 네이버 쓸래 하면 네이버 쓰셔도 돼요. 그 전체적인 맥락이나 방향성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구글이 원체 이 통합화시키고 또 다른 뭐 설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MS보다는 네이버는 뭐 당연히 웹 베이스니까 또 구글이랑 같은데 그게 강력해서 그리고 전 세계 많은 거의 10분의 1, 8분의 1 정도가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짚어보고 살펴보는 거죠. 음, 설정도 들어가시면 뭐 별게 없어요. 이거는 이제 거의 메모의 기본 그 기능이니까 그렇고요. 요 세 개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생각나시죠? 우리 그 지메일 할 때도 그냥 이거 누르면 기본 메뉴 자체가 여기 보였다가 사라지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는 방식도 목록 보기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쭉 일렬로 볼 수 있고 바둑 모양으로 해서 내가 만든 그 카테고리들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메모장은 연동해서 할 수 있는데 연동보다는 그냥 별도의 메모장으로 쓰고 나중에 이제 메모한 것들을 텍스트로 옮기는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메모장에는 뭐 글도 쓰지만 한 번씩 쓸데없는 이야기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나중에 이제 정리하거나 없애기도 하고 또 이렇게 따박따박 모아두기도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또 메모장 정도는 혹시 그 보통 핸드폰에 개별적으로 저기 메모장들이 있잖아요. 자기 그 디바이스 자체에 저도 삼성 메모장을 썼거든요. 네, 쓰다가 이제 그게 귀찮아져 가지고요. 삼성 메모장에 있는 거를 지금 또 이제 새로운 그 디바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도 플랫폼이 있을 것이고 뭐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자동으로 연동돼서 그런 이런 기능이 다 돼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저 때는 이제 그게 안 됐었고 지금은 요거로 통일해서 쓰고 있는데 꼭 그 구글 메모장이 아니더라도 메모장 정도 하나는 쓰시면 좀 좋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보고요. 왜냐면 사람이 그 기록하는 자가 살아남는다고
또 기록이 엄청난 그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때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항상 그 작은 생각이라도 그게 단초가 되어서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항상 그 메모장은 살펴보시는 걸로 메모장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권해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련되어서 메모, 그다음에 사이트 더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근데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메모 있고요, 사이트 있고요, 설문 있었죠. 설문 있었고, 그다음에 드라이브 했었고요, 캘린더 했죠. 캘린더도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친구를 좀 소개를 해줬는데 이 친구가 너무 만족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모르니까 안 쓰고 있다가 제가 요 정도만 하면 돼 하고 알려줬더니 지금은 본인이 더 통합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캘린더 있고요, 메일, 지메일 등등 해서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을 알아봤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같이 잘 살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